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짝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상사병 걸려 죽는 겁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할 때 그건 이미 10번을 찍을 수 있을 때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라도 표현할 방법이라도 있을 때 10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왜 김정은에게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제 74주년 광복절 기념, 71주년 건국 기념인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코 71주년 건국이란 얘기는 안 쓰고 임시정부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경축사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이루자. 잘하면 2024년에 4만 불에 이르고 2050년에 이르러서 세계 6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골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앞에서 말한 평화경제를 통해 결국 우리는 통일에 이를 것이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미 시작을 했고 북한의 시답자는 최근에 조금 몇 차례의 우려스러운 행동, 미사일 발사를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24시간이 안 돼서 대통령 담화를 한 지 24시간이 안 돼서 북쪽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이를 통해 통일을 이룬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뿐 아닙니다. 아래 사람이 써준 거 쫄쫄 읽는 사람, 우리는 A4 용지를 들고 있는다 했는데 여긴 아래 사람이 써준 걸 쫄쫄 읽는 거, 써준 거 쫄쫄 읽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광복절과는 인연도 없는 사람이 망발을 늘어놓는다. 핵심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대화도 없고 할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 말 없다는데 우리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미 해오고 있고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이 아니고 연습이 끝나면 아무런 계산 없이 계절이 바뀌듯이 저절로 대화 국면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망상하고 있다고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조미대화의 어부지리 얻어보려고 목을 빼고 기웃거리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이 정신상태가 과연 건전한지 의문이 든다는, 참 저쪽도 망발이지만 인간이야의 말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을 쏟아내는 북쪽도 정말 망발의 망발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고, 이게 바로 짝사랑 아닙니까?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는 짝사랑이에요. 왜 이런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우리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반일 친북의 그림을, 이 감정을 통해 총선에서 이기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의 내용의 골자들은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길을 닦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골자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국민이라는 걸 빼고 사람을 넣고 평화의 형제라는 걸 넣고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 그런 사건들을 5.18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넣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해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주사파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방제가 되려면 대화가 돼야죠. 연방제가 되려면은 헌법이 하나라 해야 됩니다. 헌법이 하나가 아니면 연방제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 50개 주로 되어서 각 주마다 세금도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 골자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한 한 개의 헌법으로 50개 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연방제입니다. 남북 간에도 연방제 하려면 법이 하나야 돼. 헌법이 하나가 돼. 근데 김정은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김정은이 끌고 가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그러면 김정은은 김정은 체제로, 남쪽은 남쪽 체제로 남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헌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거 국민 기만 아닙니까? 국민 기만 아니에요? 사실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은 김정은이 항복하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자기들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 0%죠.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끊임없이 트럼프에게 체제 보장을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매달릴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개의 체제로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하면 미국이 도와주기만 하면 한 수 더 떠서 김정은은 남쪽까지 자기들이 흡수해서 김일성 수령 체제 하에 우리 남쪽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런 김정은에게 발톱을 세워서, 발이 아니라 발톱을 세워서 너 체제를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 천만다행이죠.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 미사일이 저렇게 진짜 무슨 비 오듯이 우박 쏟아지듯이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미사일 날리는 또 오늘 또 날렸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자. 합동 군사 연습 끝나면 대화하자. 김정은 지금 하는 얘기 뭡니까? 꿈 깨라 이거예요. 꿈 깨라. 이것을 북한 내부의 노동신문이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나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그런 언론 매체에는 일체 안 내보내고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만 내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사회에 남한을 망신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트럼프하고만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고 트럼프와 만나서 남쪽 같은 시시한 국가하고는 이제 상대도 안 하겠다. 세계 최강국인 트럼프와 만나서 난 얘기하겠다. 자신감을 얻었죠. 지난 6월 트럼프가 트위터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김정은이 전화를 하고 그 전화가 현실이 돼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부터 김정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눈치를 채우고 있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하나야. 대환이 뭐니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하지 말고, 시시껄렁한 얘기죠. 김정은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는 김정은과 대화를 해서 뭔가 얻어내고 싶었더라도 이제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부터만 얻어맞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계속 우리한테 하이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 날라와도 우리 편 하나 안 들어주고 도리어 김정은 편을 들어서, 나도 말이야 사실 그 한미 공동훈련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 미국 돈 들여가면서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그게 단순하게 우리 보고 방위비 분담 더 크게 하라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함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이라는 걸 끌어간다면은 나는 동맹국 개념을 바꿀 거야. 난 더 이상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신뢰가 전혀 안 가는 동맹국이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한테 대화를 하려는 문 대통령과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김정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나아. 이 트럼프 생각이에요. 문 대통령 짝사랑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짝사랑의 한계는 결국 뭐냐? 상사병 걸려 죽는 겁니다. 이때까지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도끼 자루를 들고 찍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은 아예 우리가 도끼 자루를 들고 찍을 나무조차도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입니다. 이 국내의 친북 반일 감정 이용해서 총선 이기고 남북 연방제 통일한다는 걸 속이면서 국민들을 그쪽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개헌하고 남북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0년 아닌 100년 집권하겠다라는 그 생각 좀 버리시고 그렇게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 정말 트럼프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앞장을 서겠습니다. 유엔에서 말하는 대북 제재에도 우리가 최앞장 서겠습니다. 함부로 촐랑거리면서 개성공단 문 열어라, 금강산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별로 내켜하지도 않는 식량 지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굶어 죽는 나라가 무슨 돈가?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데 물론 이건 장거리 미사일이지만 3천억 듭니다. 대륙간 단도탄 날리면 3천억이에요. 그럼 단거리라도 이제 남았는 건 뭐 있어요?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만 날리면은 북한은 남쪽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라는 무기를 다 보여줬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지대전 전술 무기.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거기에 대응할 능력 다 있다. 큰 소리 치고 있네. 북쪽이 얘기했잖아요. 미사일 사거리도 제대로 측정 못하지. 일본이 정보 안 주면 사거리도 제대로 모르는 나라야 대한민국 그 국방력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이 이렇게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대화 분위기를 안 깨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지. 대응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살아나는 방법? 한미 동맹관계 강화하고 대북제재 미국이 앞선 유엔의 노력에 한국이 최전선에 서고 국방력을 정말 제대로 키워가는 거야. 북한 미사일 우리가 방어하기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이 발사돼도 미국은 자위수다이라 했으면 우린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요? 한미일 핵무기 공유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길을 바라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이걸 가지고 선거에 이긴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노선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던 노선으로, 대화 노선으로, 평화 협력으로, 평화 경제로, 1919년을 건국일로 보는 시각으로, 그거 다 주사파들의 생각이에요. 국민 다 죽이고 대통령만, 그리고 그 주변에 주사파만 살아남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땐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매일 노란 딱지입니다. 노란 딱지라는 것은 광고주의 뜻에 맞지 않다, 이런 방송 하지 마라, 너는 광고료도 받을 수 없다, 돈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기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저 구독자가 11만, 평균 한 달 구독자가 11만에서 죄송합니다. 평균 한 달 구독자가 1만 1000에서 지금 1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방송 방해하는 인간들이 끝까지 원하는 것처럼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남으려면 공유, 그리고 격려의 댓글, 후원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고 이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 후원하고 싶도 후원 번호를 모른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영상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열어야 댓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